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부촌 한옥마을의 저녁, 16살 지연은 마구간에서 말들을 돌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이 말의 갈기를 쓰다듬을 때마다 동물들은 평화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강가의 목장에서 일하는 것은 그녀에게 단순한 일자리가 아닌 영혼의 안식처였다. 지연아, 오늘도 수고했다. 정우 사장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이 목장의 주인이자 지연의 스승이었다.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의 중년 남성인 그는 말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네, 사장님. 오늘 새로 들어온 망아지가 특히 잘 적응하는 것 같아요. 지연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교복은 여전히 말먼지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것조차 그녀에게는 자부심이었다. 갑자기 고급 차량 소리가 들렸다. 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민호와 그의 친구들이 또 왔던 것이다. 그들은 서울의 상류층 자제들로 주말마다 승마를 즐기러 이곳에 왔다. 하지만 그들에게 말은 그저 자신들의 특권을 과시하는 도구일 뿐이었다. 야, 말똥 냄새나는 아가씨가 오늘도 열심히네. 민호가 비웃듯 말했다. 그의 뒤에서 친구들이 키득거렸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인 지환의 눈빛은 달랐다. 그는 항상 조용히 뒤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다. 지연은 그들의 말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일에 집중했다. 하지만 그녀의 귀에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가 달랐다. 목장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마구간에서 나는 소리였다. 그곳에는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 말이 있었다. 천마라고 불리는 그 마른 목장에서 가장 신비로운 존재였다. 절대 저쪽 마구간에는 가지 마, 정우 사장이 항상 강조하던 말이었다. 하지만 지연은 종종 밤늦게 그곳을 지날 때면 천마의 슬픈 눈빛을 마주치곤 했다.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상처와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지연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남아 일했다. 달빛이 마구간을 비추는 가운데 그녀는 천마의 마구간 앞에 멈춰 섰다. 말의 까만 눈동자가 그녀를 응시했다. 그 순간 지연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천마가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다. 안녕하세요, 천마씨.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천마는 귀를 쫑긋 세우며 그녀의 목소리에 반응했다. 그것은 작은 시작이었지만 지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운명의 순간이었다. 마구간을 나서며 지연은 달빛 아래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오래된 메달이었다. 메달에는 천마라는 글자와 함께 알 수 없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지연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천마의 과거와 연결된 중요한 단서라는 것을 느꼈다. 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지연은 메달을 주머니에 넣으며 생각했다. 이제 그녀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목장에 도착했다. 어젯밤 발견한 메달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마구간으로 향하는 길에 정우 사장과 마주쳤다. 지연아, 이렇게 일찍 왔니? 정우가 놀란 듯이 물었다. 지연은 주머니에서 메달을 꺼내 보였다. 사장님, 이걸 어젯밤에 찾았어요. 천마의 마구간 근처에서요. 정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메달을 받아들고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이건 10년 전 일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천마는 한때 국가대표 승마 선수였던 김준호의 말이었어. 둘은 완벽한 파트너였지. 하지만 어느 날 중요한 대회 직전에 준호가 천마를 너무 혹사시켰어. 결국 천마는 크게 다쳤고 준호는 말을 포기했지. 지연은 숨죽여 이야기를 들었다. 천마의 눈에서 보았던 슬픔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 후로 천마는 아무도 믿지 않게 되었어.
여러 목장을 전전하다가 내가 맡게 된 거지. 정우가 말을 이었다. 그때 민호와 그의 친구들이 도착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다르게 진지한 표정이었다. 정우 아저씨, 이번 주말에 있을 승마대회에 천마를 출전시키고 싶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말했다. 정우가 놀라서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천마는 더 이상 대회용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도 허락하셨어요. 민호가 고집을 부렸다. 지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민호의 아버지는 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였다. 그래도 안 됩니다. 천마의 상태가. 정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호가 끼어들었다. 그럼 내기를 걸죠. 내가 일주일 안에 천마를 길들이면 대회에 출전하게 해주세요. 실패하면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나섰다.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지연을 바라보았다. 특히 민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너 같은 말단 직원이 무슨... 민호가 비웃으려다 말았다. 지환이 그의 팔을 잡았기 때문이었다. 재미있겠는데. 지환이 처음으로 의견을 냈다. 두 사람 다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천마가 조금이라도 고통스러워하면 즉시 중단합니다. 그날부터 목장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호는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천마에게 접근을 시도했지만 천마는 그를 계속해서 거부했다. 반면 지연은 천마의 마구간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 그녀가 부르는 전통 민요는 마치 천마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것 같다. 일주일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목장의 모든 사람들은 이 특별한 도전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안개가 자욱한 목장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호는 마지막 시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며칠간의 실패로 인한 좌절감이 역력했다. 오늘은 꼭 성공할 거야. 민호가 이를 악물며 천마의 마구간으로 향했다. 그의 친구들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지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지연은 멀리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어젯밤 늦게까지 준비한 특별한 한약재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들려 있었다. 할머니에게 배운 말들을 진정시키는 비법이었다. 민호가 마구간 문을 열자 천마가 불안하게 움직였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려 했지만 천마의 눈빛이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이번엔 꼭. 민호가 손을 뻗는 순간 천마가 크게 놀라 뒷발질을 했다. 민호는 간신히 피했지만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이런 미친. 민호가 화를 참지 못하고 채찍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지연이 달려와 그의 팔을 잡았다.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천마의 마음을 영원히 잃게 될 거예요. 민호는 처음으로 지연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말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걱정이 가득했다. 넌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천마도, 민호 선배도 모두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민호의 눈이 커졌다. 아무도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는데 이 평범한 소녀가. 그때 지환이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앨범이 들려 있었다. 이거 봐야 할 것 같아서. 지환이 앨범을 펼쳤다. 그 안에는 어린 민호가 말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내 아버지가 주셨어.
넌 원래 말을 진심으로 사랑했잖아. 대회에서 우승하기 전까지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래전 잊고 싶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지연은 조용히 천마에게 다가가 한약재 주머니를 내밀었다. 놀랍게도 천마는 고개를 숙여 그 향기를 맡았다. 말들은 우리의 진심을 안다고 사장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지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날 오후, 옥장에는 특별한 변화가 일어났다. 민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와 마주했고, 지연은 천마와의 유대를 더욱 깊게 만들어갔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의 등장이 이들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게 될 거라는 것을. 저녁 무렵, 정우는 사무실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그의 손이 떨렸다. 천마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다음날 아침, 옥장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검은색 외제차가 주차장에 멈춰 서 있었고,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가 정우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래서, 김준호 씨는 어떻게 된 건가요? 정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연은 마구간 청소를 하다가 그 이름을 듣고 귀를 기울였다. 천마의 전 주인이었던 김준호. 미국에서 재활 치료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중년 남자가 대답했다. 그동안 천마를 찾아 헤맸다고 하더군요. 지연의 손에 들고 있던 빗이 떨어졌다. 그 소리에 두 사람이 돌아보았다. 아, 이 아이가 천마와 특별한 교감이 있다던. 중년 남자가 지연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네, 박 변호사님. 지연이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정우가 말했다. 그때 지환이 달려왔다. 지연아. 큰일 났어. 민호가. 세 사람이 급하게 천마의 마구간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민호는 천마와 마주보고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의 손에는 지연이 떨어뜨린 메달이 들려 있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건 내 아버지가 김준호 선수에게 준 행운의 메달이었어. 지연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박 변호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민호군의 아버지는 김준호 선수의 후원자였지요. 하지만 그 사고 이후로 그래서 아버지가 날 승마에서 멀어지게 하신 거였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천마의 사고가 우리 가족에게도 큰 상처였던 거야. 지연은 천천히 천마에게 다가갔다. 말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천마의 갈기를 쓰다듬었다. 준호 씨가 돌아와서 천마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합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다. 정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천마는 이제. 저도 알아요. 새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마구간 입구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한쪽 다리는 약간 절뚝거렸지만 눈빛만은 강렬했다. 김준호. 정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천마가 갑자기 크게 울었다. 10년 만의 재회.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아닌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었다. 준호의 등장으로 목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지연은 자신의 일기장에 특별한 결심을 적어내려갔다. 그것은 천마와 준호, 그리고 민호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새벽녘, 지연은 천마의 마구간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오래된 노트가 펼쳐져 있었다. 그 안에는 말들을 치유하는 고대의 민요들이 적혀 있었다. 할머니,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어젯밤
준호는 천마와 재회했지만 말은 그를 거부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길었고 그들 사이의 상처는 더욱 깊어져 있었다. 지연아, 뒤에서 지환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무 무리하지 마. 지연이 고개를 들어보니 지환이 따뜻한 음료를 들고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지환 선배. 민호 선배는 어떠세요? 지환은 한숨을 쉬었다. 아직도 혼란스러워해. 아버지와 통화하고 많이 울었어. 그때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준호였다. 그는 절뚝거리며 천천히 다가왔다. 어린 친구가 이렇게 고생하게 해서 미안하구나. 준호가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연은 갑자기 용기를 내어 말했다. 준호 선생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그녀는 노트를 펼쳐 보였다. 이건 제 할머니가 남기신 치유의 노래들이에요. 말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준호의 눈이 커졌다. 그래, 나도 들었어. 내가 노래로 천마를 진정시켰다고. 이번 주말에 있을 승마 대회에서. 지연이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천마와 함께 특별한 공연을 하고 싶어요. 준호 선생님과 민호 선배도 함께요. 놀란 듯한 침묵이 흘렀다. 지환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다. 하지만 어떻게? 지연은 할머니의 노트를 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닌 말과 사람 사이의 오래된 약속이었다. 그날부터 목장은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찼다. 지연은 아침 일찍부터 천마와 함께 훈련을 시작했다. 준호는 그녀의 승마 자세를 교정해 주었고, 민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천마에게서 일어났다. 지연이 부르는 노래를 들을 때마다 말의 눈빛이 점점 더 부드러워졌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얼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다. 대회 전날 밤, 정우는 지연을 사무실로 불렀다. 그의 책상 위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이건. 지연이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젊은 시절의 정우가 천마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다. 사실 천마는 내 첫 제자였어.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를 만나기 전에. 지연은 그제서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정우가 천마를 이토록 아끼고 보호했던 이유를. 그리고 내일 그들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게 될 것이다. 대회 당일 경기장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가득 찼다. 특별 공연이 있다는 소문이 퍼져 평소보다 더 많은 관중이 모여들었다. 지연은 준비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노트를 펼쳤다. 옆에서는 민호가 천마의 갈기를 빗질하고 있었다. 그의 손길이 예전과는 달리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긴장되니 준호가 다가와 물었다. 네.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는 않아요. 지연이 미소 지었다. 정우가 들어와 셋을 바라보았다. 모두 준비됐나?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곧 그들의 특별한 순간이 시작될 것이다. 이제 여러분께 특별한 공연을 선보이겠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기장의 조명이 하나씩 꺼지고 달빛 같은 부드러운 조명만이 남았다. 지연이 천마를 타고 입장했다. 그녀는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고 천마의 갈기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리본들이 달려 있었다. 지연의 목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할머니의 노트에 적힌 가장 오래된 민요였다. 노래는 말과 사람이 하나였던 시절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천마가 음악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말의 움직임이 아닌 영혼의 춤이었다.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중간 부분에서 준호가 입장했다. 그는 더 이상 절뚝거리지 않았다. 천마가 그를 알아보고 부드럽게 울었다. 준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이어서 민호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10년 전의 메달이 들려 있었다. 세 사람은 경기장 중앙에서 만났다. 지연의 노래가 절정에 달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천마가 스스로 준호에게 다가가 머리를 기댄 것이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천마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안해. 그의 작은 속삭임이 천마의 귀에 닿았다. 민호는 메달을 천마의 갈기에 달았다. 그것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아닌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다. 공연이 끝나고 관중들의 기립박수가 이어졌다. 정우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그날 이후 옥자는 크게 변했다. 준호는 정우와 함께 어린 승마 선수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민호는 주말마다 찾아와 말들을 돌보았다. 지화는 승마 치료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상처 입은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연.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천마에게 노래를 들려주었다. 이제 그 노래는 더 이상 치유의 노래가 아닌 사랑과 희망의 노래가 되었다. 할머니의 노트는 목장의 소중한 보물이 되었다. 그 안에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더해져 갔다. 말과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이야기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연이와 천마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이런 특별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만나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내일 여러분께 새로운 감동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